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시댁 복 터졌다는 말, 결혼 초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정 많은 분이셨어요. 명절마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께 떡을 돌리시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생신도 꼬박꼬박 챙기시는 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묵하시지만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말없이 봉투 건네시는 스타일. 주변에서 저런 시부모 만나기 힘들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거예요. 잘해주시면 잘해주실수록 저는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했어요. 인사도 했고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 한 통 먼저 드린 적이 손에 꼽고 안부 문자도 남편이 보내라고 해야 겨우 보냈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놓고 며칠 뒤 용기 돌려드릴 때도 별말 없이 현관에 두고 왔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시댁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멀어졌어요. 싸운 적은 없습니다. 고성이 오간 적도 없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 오는 횟수가 줄었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짧아졌어요. 예전엔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아들한테만 볼일 보고 가십니다. 남편은 원래 그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알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거라는 걸. 근데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뻔뻔한 며느리의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냥 있었던 일들을 써보려고요.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저 같은 며느리가 또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유별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갓 담근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류, 큰 김치통에 가득 담아서 오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받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반찬 걱정 없으니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문제는 저는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반찬통 돌려드릴 때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남편이 밥 2공기씩 먹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될걸. 저는 그냥 빈 통만 현관에 놓고 왔습니다. 문자 한 통 없이요. 남편이 대신 엄마, 통 갖다 놨어 연락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걸 말로 안 했을까? 저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친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뭘 해줘도 응, 고마워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빠랑은 한 달에 통화 한 번 할까 말까?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은 다 그랬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시댁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화하면 며느리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하셨고 명절에 가면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 카톡으로 올케 뭐해? 밥은 먹었어? 이런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는 게 맞겠네요. 네, 밥 먹었어요 라고 답하면 또 뭔가 물어보실 것 같고 그러면 또 답해야 하고 그 핑퐁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점점 답장을 늦게 하게 됐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네 하고 짧게 보내거나 아예 일십한 적도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음식도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냉장고가 작았거든요. 시혼집이 원룸에서 시작해서 냉장고도 소형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대가족 기준으로 반찬을 해오셨습니다. 김치만 해도 5kg은 좋게 됐을 거예요. 냉장고에 다 안 들어가서 일부는 베란다에 뒀다가 상한 적도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 양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주셔도 돼요.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섭섭해하실 것 같았어요. 정성을 거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다 못 먹어서 버린 적도 있어요. 몇 번이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번에 준 콩자반은 입에 맞던?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콩자반, 제가 손도 안 대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거든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눈도 못 마주치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요. 아마 다행이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 올 때마다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고마운 마음보다 또 왔네,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한 적 있어요.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많아서 부담돼. 그럼 내가 말할까?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받고 계속 부담스러워하고 가끔 버리고. 돈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 시부모님이 용돈을 주셨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50만 원, 100만 원씩 살림에 보태 써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돈이 편하지 않았어요. 받으면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안 받으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따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어요. 남편이 고맙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보니까 저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면 될걸, 부담되면 부담된다고 하면 될걸, 왜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까요? 그게 제 성격이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핑계대면서. 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반응이 없으니 며느리가 고마운 건지 싫은 건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예의 지키고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근데 그 적당히가 시댁 식구들한테는 차갑다, 무심하다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보였는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가족 단톡방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댁 가족 단톡방에 초대됐습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 5명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방 만드시면서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여기서 소식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끔 사진 올라오고 명절 일정 공유하고 저도 네, 알겠습니다 정도는 답했으니까요. 근데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뭔가를 올리셨어요. 아침에 오늘 날씨 좋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로 시작해서 점심때 음식 사진, 저녁에는 TV 프로그램 이야기. 시누이도 활발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주말 계획, 맛집 후기. 남편도 가끔 반응했고요. 저만 조용했습니다.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날씨 좋네요라고 해야 하나? 맛있겠다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말들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저는 결국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것도 망설이다가 그냥 일십으로 넘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본인 승진 소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 대단하다, 축하해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도 수고했다라고 짧게 답하셨어요. 남편도 누나 축하해라고 했고요. 저는 그날 야근이었어요. 퇴근하고 씻고 누웠는데 핸드폰 보니까 단톡방에 알림이 쌓여 있더라고요. 읽었습니다. 아, 시누이 승진했구나. 그리고 그냥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축하드려요 라고 보내긴 했는데 이미 대화가 한참 지나간 뒤였어요. 시누이가 고마워 올케라고 덧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시누이 연락이 조금 뜸해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방문도 문제였어요. 시댁은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하셨어요. 밥 한 끼 같이 먹자면서요. 근데 저는 주말마다 피곤했어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이번 주말 친정 갈까? 하면 저는 갔어요. 제 친정이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시댁 갈까? 하면 저는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아.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 다음 주에 가자. 그 다음 주에도 안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결국 2-3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바쁜가 보다라고 하시면 저는 네, 회사가 좀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어요. 진짜 바쁜 건 아니었는데 명절은 갔습니다. 그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명절에 가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실 때 도와드릴까요? 한마디 하고 아니야, 넌 쉬어 하시면 진짜 쉬었습니다. 다시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희 집사람은 참 조용하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칭찬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원래 제가 좀 조용한 편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시아버지 생신 때였어요. 시아버지 65세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식당도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남편이 일주일 전에 말해줬습니다. 달력에 적어뒀어요. 근데 그날 저는 깜빡했습니다. 아니, 깜빡했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맞겠네요. 그날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점심도 못 먹고 일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저녁 약속. 아, 미안. 나 회사야. 일이 좀. 남편 목소리가 굳어지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와. 늦어도 되니까. 저는 4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식당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다들 이미 식사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시누이는 저를 흘낏 보고 다시 밥 먹었고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제가 한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래, 앉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날 분위기 지금도 기억나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저는 밥만 후다닥 먹고 먼저 일어났어요. 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핑계를 댔습니다. 또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생신인데 늦으면 어떡해. 엄마 속상해하셨어.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이 있었는데 어떡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문제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변명이 먼저 나왔다는 거,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방어부터 했다는 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확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미묘하게 시어머니 전화가 줄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반찬도 덜 가지고 오셨고요. 오셔도 현관해놓고 그냥 가실 때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꼭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셨는데 저는 그게 편했어요. 솔직히 연락 안 오니까 편하고 방문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고, 제가 원하던 거잖아요. 적당한 거리. 근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을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 어쩌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원하던 조용한 관계가 상대방한테는 차가운 거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시아버지 생신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폰으로요. 저녁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받더니 표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응, 알았어, 엄마. 짧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뭐래? 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오래. 할 얘기가 있대.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할 얘기라는 말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별거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 그 주말 시댁에 갔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TV를 안 켜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면서도 웃지 않으셨어요. 시누이는 없었습니다. 일부러 자리 피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거 지금까지 참았어. 네 성격이 그렇다고 원래 조용한 애라고 생각하려고 했어.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근데 이번 아버지 생신 때 보니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40분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밥만 먹고 먼저 가버리면 그게 맞는 거야? 아버지 생신인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가 내 반찬 받아다가 버린 거 나도 알아.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나중에 들으니까 시누이가 우연히 저희 집에 왔다가 쓰레기 봉투에서 용기 본 적이 있대요. 그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 양 많으면 많다고 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네가 싫은 건 아니야. 처음엔 진짜 예쁘게 봤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알았고 착실하게 직장 다니는 것도 알았고,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네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관심이 없다. 저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시댁 식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저는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 남편한테 들었을 때도 저는 따로 전화 안 드렸어요. 시아버지 은퇴하셨을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못했고요. 남편이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걔도 잘 모르고 그런 거야. 원래 표현을 안 하는 애라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어요.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 3년을 봤는데. 근데 표현 안 하는 거랑 예의 없는 건 다른 거야. 남편은 더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 오늘 이 얘기 꺼낸 건 미워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남편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창밖만 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모순되죠?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왜 바뀌어야 해?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로. 시어머니 전화 오면 먼저 받았어요. 단톡방에 답장도 바로 했고요. 반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하고 그릇 돌려드릴 때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긴 하는데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얘기도 길게 하셨는데 이제는 용건만 말씀하시고 끊으셨어요. 이번 주말 올 거지? 네, 갈게요. 그래. 끝. 방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많이 안 거셨어요. 아들한테는 이것저것 챙기시면서 저한테는 밥 먹어, 과일 먹어 정도. 눈도 잘 안 마주치셨어요. 저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예전처럼 안 대해주시는 걸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요. 3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며칠 잘한다고 우리 며느리 달라졌네 할 수는 없는 거죠. 신뢰가 깨진 거였어요. 제가 깬 거였고요. 남편한테 물은 적 있어요. 어머니, 나한테 아직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요즘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아는데 뭔가 어색하대. 진심인지 모르겠대.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진짜로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3년 동안 보여드린 제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으셨던 거겠죠? 제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관계라는 게 한번 틀어지면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소용없구나. 아니, 어쩌면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쌓은 벽을 며칠 만에 허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시댁 관계는 어떨까요? 대면대면합니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명절에는가요? 생신도 챙기고요. 단톡방에 답장도 하고 반찬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예전에 안 하던 것들 이제는 해요. 근데 뭔가 달라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시지 않아요. 며느리야, 이리 와봐 하시던 분이 이제는 밥 먹어 한마디가 전부예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 예전엔 제가 가면 왔어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요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저도 편해졌어요. 솔직히 예전처럼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오면 되니까 제가 원하던 거잖아요. 이런 거리감. 근데 이상해요. 편한데 공허해요. 부담 없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뭔가 챙겨주실 때 저는 슬쩍 옆에 서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도 이거 먹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안 그러세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게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자초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해요. 엄마도 속상하고 너도 속상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죠. 진심으로. 근데 그 미안함이 뭘 바꿔주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자주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만 달랐으면 어땠을까?
전화 한 통 더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음식 부담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그랬으면 지금쯤 시어머니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어차피 이렇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을 써봤습니다. 저는 예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바라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기본적인 것도 못한 걸까요?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